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박수와 함께 제1회 광주형 공유정책 아이디어 홍보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양지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광주 시민들이 공유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공유센터에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우선 먼저 이 아이디어 홍보전에 대해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주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공유를 위한 교통, 경제, 환경, 주거, 관광, 일자리의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 공공부와 민간 자원의 활성화를 볼 수 있는 공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광주에 포주하다가 바로 광주형 경제를 창출을 위한 공유 경제제예요. 이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유선이 선정하는 계획은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38일간의 공유기간을 통해서 치열한 심사 과정을 뚫고 올라온 6개 팀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은 6개 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상 1개 팀, 광주광역시 시장상과 함께 상금 1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또 우수상은 2개 팀으로 광주광역시 시장상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 장려상, 광주공유센터장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는데요. 장려상 3팀이 수여를 받겠습니다. 많이 떨리실 것 같습니다. 심호흡 한번 쭉 하시고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의 발표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5분을 한 분씩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 장이십니다. 인생학교 아연구소의 김성훈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광주드림의 최정희 국장님이십니다.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손희정 대표님 소개합니다. 아트컴퍼니 준호의 강연경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손평길 이사님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최성은 외 3명의 팀을 이룬 최성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유 주방 활용한 시장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유 주방 활용한 시장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뒷골 반타기를 제안한 김현정, 조아진, 차은선, 최성은입니다. 최성은 대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기획 의도 및 배경, 제안 내용,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안한 주요 개념은 공유주방, 시장 노인 일자리 사업, 구독경제입니다. 즉, 공유주방과 구독경제 개념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반상가게인 시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제안 계획 배경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생활비 지출 항목을 보면 식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8%가 다양한 영역에서 차지하지 못하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반찬가게를 통해서 저렴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배달 시장을 이용하면 더욱 노인 일자리 반찬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광주광역시 내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약 200명에게 반찬 서비스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반찬 서비스 이용 의향은 77.4%, 또한 저희의 특화 서비스인 한정성 서비스는 71.2%로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광주광역시 내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 먼저 참여 대상자는 서구, 광산구, 동구 각 5명씩 총 15명의 노인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참여 전에 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 선정 기준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고, 또한 참여자 모집 방안은 노인 관련 기관의 공문 발송, 그리고 홍보물 부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주요 내용인 공유주방은 공유주방인 민간자원을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는 기회를 구축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체 정보는 전국의 공유주방 플랫폼을 두고 있는 키친 사이로 선정하였고, 위치 선정은 광주 내 세 지점, 그리고 비용은 보증금 약 500만 원, 월세 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은 배달기 앱 활용, 식자재 마트 이용, 한줄평 서비스입니다. 먼저 배달기 앱은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생, 지스트 대학생이 만든 어플인데요. 먼저 기존 배달 사업과는 다르게 단체 예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배달 수수료를 절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광주 지역 대표 배달 앱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한줄평 서비스는 노인이 만든 식사에 대해 청년이 한줄평을 작성해야 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세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오고 가는 쪽지를 통해 1인 가구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나온 수요조사에서 저희는 구체적 사업 내용 수요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주 2회 정기 배송 서비스, 또한 구성은 간종, 반찬 3종, 그리고 가격은 한 해당 6,000원, 한 달 이용 시 10% 할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측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소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협업하여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매월 식단표를 제공받고, 또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20대 1인 가구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NS 홍보, 또한 대학교 및 원룸 홍보물 부탁, 그리고 또한 20대는 약간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 도안을 만들어서 스탬표와 로고를 디자인하는 감성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빅볼 반찬 가게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공유주방을 통한 효과적인 비용 절감, 또한 단기간 공익형 일자리가 아닌 시장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그리고 한줄평 서비스를 통해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한 정서적 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저희는 구독 경제를 이용해서 일회성 주문이 아닌 기본 일주일 단위로 주문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이외의 배송이지만 작은 양이 아니라 충분한 양을 제공해서 일주일 동안 반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구독 경제를 이용하면 미리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리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은 기존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반찬 가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그 현장 판매는 솔직히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별로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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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사업을 공유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면 그러한 담당자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했고요. 아니면 아까 식품 영양학과 연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대학생들이 사업단을 조금 꾸려서 한다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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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다양한 업체를 알아본 결과 키친 사이가 그중에서 제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런 주방 기구들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키친 사이를 이용해서 하는 배달 서비스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약간 그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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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나눈 인형은 그 노인분들의 그동안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60까지 살아오면서 그분들의 살림 노하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는 게 저희 인형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단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복지 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먼저 일단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할 거고 또한 그 한줄평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 노인분들도 우울증이 되게 요즘 심화됐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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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마 전국 단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 따로 광주광역시 수요조사를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김현성 씨의 발표입니다. 세대 공존 주택으로 주거와 세대 갈등 해소를 제안해 주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대공존 주택으로 주거와 갈등 해소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현성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지옥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옥고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열악하면 지옥고라는 표현을 할까요? 두 번째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독거노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독거노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결 방안을 저의 발표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KBS 명견 말리 인구 쇼크 청년이 사라진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의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그 방법이 노인 가구의 빈 방을 대학생에게 임대해주고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은 집안일 등을 돕는 종류와 시간에 따라 월세를 차감받으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곳은 없을까 찾아보았더니 서울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붕 세대공간 사업입니다. 대학가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스마트폰 사용법 등 어르신의 생활상의 필요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인 50플러스 세대공간 코디네이터를 통해 홍보활동, 매칭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긴 설명보다는 실제 사연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학교 늦겠어. 일어나. 아직도 잠이 안 깼어? 응? 왜 이렇게 많이 입맛이 좋아? 먹어봐. 핸드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 아니야. 우리는 룸메이트예요. 영상을 보신 후 느낌은 어떠신가요? 독일에서만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우리 광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신 60세 이상 어르신과 대학생 등이고 임대료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고 대학생은 스마트폰 사용법 안내, 형광등 교체, 무거운 침 운반 등과 같이 어르신에게 생활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광주 공유센터 등 NGO 주도로 하고 민간 협력으로 추진합니다. 지원기관의 역할은 입주 연결, 소통 지원, 갈등 중재 등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광주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와 협업을 통해 갈등 조정 전문가인 주민하해 지원인을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갈등 해소와 소통 촉진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어르신은 소외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은 주거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기대됩니다. 공간과 배려를 통해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공존으로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광주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집의 빈 방을 대학생에게 임대해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이 광주시에서도 공유주택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적인 복지, 지금 주공 같은 시험 같은 공간들에 청년들을 이렇게 입주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 이제 자녀분들이 장성하시고 그 차별도 하시고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어르신들의 소외감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입주자와 함께 어떠한 또 하나의 확대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외감, 그리고 서울에서 사례 있었던 것처럼 어르신들의 그런 안전 문제,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다 보면은 어떠한 범죄 노출이라든지 어떤 안전 문제상의 문제가 있는데, 서로 함께 살면서 그러한 그 안전 문제라든지 어떠한 이기 상황 같은데 대처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기존에 있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이 또 등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온전한 있는 자원의 활용에 효과적인 공유의 올바른 시스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그 서울의 그 갈등 관리 관련해서 서울에서 이제 그 50+ 세대 공간 코디네이터 분들이 일단 갈등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는 이제 그 냉장고를 쓰시는 문제 같은 걸로도 갈등이 조금 생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민하에 지원인, 광주에 있는 자원인 주민하에 지원인을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공유 센터에서 운영을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갈등 관리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에 연계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이제 만약에 공유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근데 그 지방 정부라든지 뭐 LH라든지 그러한 그 협력 체계를 그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제안하신 게 서울 사례를 지금 다루고 오신 건데, 서울과 광주는 환경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은 집도 부족하고 집값도 엄청 비싸지만 광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사는 원룸 비용들을 그만큼은 최소 받으셔야지 어르신들이 뭔가 그 케어하는 데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 환경적인 측면이 지금 고려된 건지, 지역적 특색이 지금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 고시원에 사는 친구나 뭐 후배들 가면은 고시원에 이제 그냥 놀러 가기도 그렇고 방문을 해보면은 진짜 좁은 고시원에 뭐 창문이 있으면은 뭐 임대료 더 비싸고 막,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전대후문 뭐 그런 쪽 후문 전대 쪽 뭐 상대 쪽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런 고시원들이나 뭐 대학가 근처에 많은데, 그 비싼 곳에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러니까 지옥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만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책 공유 공현전 프로젝트와 광주형 공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추재근 씨의 발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책공유 문화 공연전과 광주형 마일리지 발표하게 될 추재근입니다. 네, 먼저 목차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공연전과 광주형 마일리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공연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전이란 지식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공짜와 지변전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로서 새로운 책공유 문화 그리고 지식 공유 유치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기획 의도로는 고가의 전공책 그리고 자격적인 책들이 도서관에서 공유되어지지 않고 한번 사용되어지고 버려지거나 방치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를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고 취업난과 조기 은퇴로 인한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캠페인 계획입니다. 캠페인 계획은 보시는 것과 같이 4단계로 나뉘어지고요. 네, 먼저 홍보 계획입니다. 홍보 계획은 저희는 공연 전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포스터, 카드뉴스 그리고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혹은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대학,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홍보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든 포스터, 카드뉴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공연 전 설문조사지입니다. 네, 공연전을 하기 앞서서 먼저 서적을 수집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광주의 중심지인 시청에서 한 달간 모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책 상태를 고려한 등급 분리를 통해서 차등적인 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부분은 뒤에 광주형 마일리지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 유형별로 구분한 후에 책 뒷면에 일련 번호 및 공유 도장을 찍을 예정인데요. 이 공유 도장이라는 것은 책을 대파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리고 공연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독서대 제공 그리고 소정의 선물 지급과 같은 이벤트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다음 공연전 실행입니다. 네, 공연전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 번호를 통해서 공유된 책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양식에 따른 작성에 따라서 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양식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책 무단 재판매 금지 동의서는 공유 도장과 동일하게 책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의서로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각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책 공유를 받으면서 책 공유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공유받은 책과 공유 양식을 시청 공유전에 보냄으로써 책 공유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기도효과입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책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고비용의 책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 조기 은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광주만의 새로운 책 공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광주형 마일리지입니다. 네, 광주형 마일리지란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통합형 마일리지 제도로서 첫 시행으로는 공연전과 함께 실행하여 마일리지 적립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리지 적립 기준입니다. A부터 D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서 각 기준에 맞는 차등적인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사용처입니다. 사용처는 지금 광주시에서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타랑개 그리고 공영주차장 비용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하고 점차 확장해서 지역 시장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서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적립처 또한 공연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 시장의 물품을 구입했을 시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구입했을 시에 그리고 광주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참여했을 시에도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형 마일리지의 기대 효과입니다. 네, 광주형 마일리지는 광주형 통합 마일리지 제도로서 이를 확대할 수 있고 공연적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연전과 광주형 마일리지의 총 기대 효과입니다. 사회적 가치로서 취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가치로서 자원 낭비를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광주 공유문화 공연전과 광주형 마일리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네, 취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도서관에서 공유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제 취업책과 전공책들을 저희가 공유함으로써 이 책들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를 하고 또 조기 은퇴자들이 이런 부분을 준비함으로써 취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광주형 마일리지를 만듦으로써 이 마일리지를 확대시키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할인 혜택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저희는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자원은 그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떤 점 말씀하시죠? 그 지역화폐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네, 광주형 마일리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통합형 광주형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적립처가 지금은 공연전화 되어 있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서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광주에서 주최하는 문화활동을 이제 참여했을 시에도 이제 점차 마일리지 적립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범위로 잡았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되는 건가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돈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연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를 강조를 좀 하셨는데 네네. 실은 그 지역 화폐는 전통 상품권이든 지역에 다 있는데 이것도 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그 인프라 구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실은 지역 화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과연 마일리지가 실효성이 그리고 그 경제적인 효과도 어떠한지. 네,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제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 적립한 것을 모아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모으는 것은 마일리지로 그 책을 공유하겠다고 내놓은 사람한테는 마일리지를 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책을 누군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현금을 내고 사는 건가요? 빌려주는 건가요? 파는 아닙니다. 건가요? 주는 겁니다.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저희가 책을 받으면은 그 책을 A부터 D까지 등급을 분류한 후에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책 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공연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전공책이나 혹은 자격증 같은 책들도 조기 은퇴자들도 요즘 많이 있는데 한 번 책을 사용하고 버려지거나 혹은 집에 방치되는 책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금 계속 심사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지급하는 마일리지로서의 그게 메리트가 있으려면 실제로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를 해야 하는데 구매력이 지금 담보가 안 된 허상의 마일리지 아닌가요? 그러면? 허상의 마일리지라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허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라 생각합니다. 이 범위를 공연자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해서 광주만의 마일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발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요. 광주 공유교통 통합 플랫폼 통통을 제안해 주십니다. 권진영 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공유교통 통합 플랫폼 통통에 대해서 발표할 권진영입니다. 진행 순서는 배경 기획의도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숲세권, 편세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다양한 편의 여가 시설들이 자신의 생활 반경과 가깝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용어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광주시에서는 공유자전거 타랑길을, 타회사를 통한 공유 킥보드가 도입되어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최초 택시 호출 앱인 리본택시가 출시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콜 차별을 없애 더 나은 택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현재 2,200여 대의 법인 택시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의도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공유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있고 킥보드는 회사와의 협업하에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리본택시와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도 준공영제 및 협력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어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수단마다 호환되는 어플을 이용해야 하고 킥보드는 각자 생활 반경에 따라 싱싱 혹은 직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택시, 자전거, 킥보드와 같은 경우 개인 인증과 결제 수단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다 보니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공유교통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시민 50명에게 구글 폼의 형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3일간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여러 교통수단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다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중 주로 홍보의 적극성 필요, 절차의 복잡성,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입니다. 다음은 카카오 모빌리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O2O 플랫폼인 카카오티라는 어플입니다. 어플은 카카오 택시, 카카오 바이크,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결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하나로 연결하고 매칭해주는 O2O 플랫폼인 통통을 개발하는 것이 제안 내용입니다. 통통의 뜻은 여러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준다는 뜻의 통과, 이런 모든 대중교통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준다는 통을 합쳐 통통이라는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시중의 교통 플랫폼과 다르게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여러 어플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리본택시, 버스 정보, 타랑깨, 공유 킥보드를 통통 어플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택시, 자전거, 킥보드에 필요한 결제를 통통 내에서 결제 수단 등록 시 가능하게 제공합니다. 또 대중교통의 기능에 알맞게 하나의 지도 내에서 필요한 교통수단을 필터링하게 되면 해당 교통수단의 위치, 버스의 경우 혼잡도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킥보드와 같은 경우 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충돌 요소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민관 협력하에 수요응답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대중교통과 킥보드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도시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 플랫폼은 수익 창출보다는 고객 확보가 우선되어야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청년층에게 접근성이 높을 것이며 자전거와 킥보드와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과 다른 세대 모두 아울러 인식의 재고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에게는 SNS 홍보를, 다른 세대에게는 생활 속의 광고를 제안합니다. SNS 홍보는 카드뉴스, 홍보 웹드라마를 짧은 분량으로 게시하여 관심을 끌 수 있게 유도합니다. 다른 세대에게는 엘리베이터 광고 TV에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버스 광고판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드러내며 인식을 높이고 홍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이나 수요자들의 요구 및 편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와 바이크, 택시 등 이용 내역을 수집하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일이 설치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어플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적 절감과 이용자들의 소요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태로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상호 견제함으로써 더 나은 교통수단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질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플랫폼들을 통합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 그것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고 그것을 했을 때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일단 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합하고자 하는 플랫폼 자체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약간 좀 공공의 성격을 띠는 어플들만 통합을 해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민간 부분이랑 조금 충돌될 요소는 킥보드 회사와의 조금 그런 조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거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제 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도시와 그다음에 킥보드 회사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만든 이런 사례가 있고 이것도 이제 민간 회사에 약간 인센티브나 좀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정보 공유를 하고 플랫폼으로 통합을 시키면은 그렇게 큰 문제 요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거대한 개념이어서 일단 그 플랫폼은 통합을 해서 플랫폼이 하나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한다고 치고 만약에 자전거와 킥보드가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면 이 양자의 교통수단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예컨대 택시나 킥보드나 이런 게 교통수단이 서로 연계가 되거나 소비자가 수요자가 이 양 교통수단이 연계됨으로써 누리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킥보드 자체가 2018년 12월쯤에 강남 역삼동 논현동에서 킥고잉이라는 회사가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그 회사가 공유 킥보드를 만든 이렇게 제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젊은 사람들이 생활 반경이 축소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세권 이런 용어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생활 반경이 축소되다 보니까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5분이면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시간적 절감과 조금 상대적으로 택시나 버스에 비해서 싼 비용 그런 걸 지출하면서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대되고 그러한 요구들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버스와의 연계성을 말씀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버스 정류장이 모든 시 구역에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다소 애매한 부분을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이제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 편의성이 개선돼서 약간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발표자가 이 통합 플랫폼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전공이 행정 쪽이라서 이런 좀 만드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앱 개발자를 통해서 좀 외주를 맡기는 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팀 5번째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온 오프라인 공유 마켓을 제안했습니다. 김기용 씨의 발표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거래를 위한 온 오프라인 공유 마켓을 발표하게 될 대표 김기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 사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이키 신발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도블럭이 왔습니다.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면 많이 허다한 일이죠. 2014년부터 중고거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고거래 사기 또한도 매우 많이 급증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112억 원의
피해 금액이 급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때문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 물품이 실제 나에게 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느낀 저는 네오클럽 회장으로서 재능 기부와 그리고 공유 플리마켓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저희 같이 일했던 팀원들 또한도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겪어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벼룩시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81%가 만족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벼룩시장을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공유마켓입니다. 저희 공유마켓은 오프라인 판매와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켓에서는 소비자는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판매자와 가격을 조율합니다. 판매자는 관리자를 통해서 중개 판매 보증을 얻을 수 있고 관리자를 통한 소비자와의 가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품의 상태 체크와 재고 파악이 가능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중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관리자가 오프라인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품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구매자에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예약으로 해서 온라인 구매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저희를 중개해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 도난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사기 위험이 적어지고 상품의 리뷰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저희 공유마켓에 중고물품을 위탁을 하고 저희는 구매자에게 중고물품을 유통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물품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저희는 판매 금액의 10%를 판매자에게 주게 됩니다. 기존의 중고거래는 실제 중고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물품이 진짜 사기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고물품에 저희가 품질 검증 및 관리를 통해서 물품이 실제 존재를 하고 그리고 물품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서도 거래 파기 또한도 할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한 강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중고 리퍼 제품의 구매도를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68.3%가 선호를 하고 있고 공유 마켓에 사용할 의향이 있냐고 조사를 했을 때 78.6%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고마켓 사용자는 531만 명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여기서 70%가 20대에서 40대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 20대, 40대를 타겟으로 잡았고 그래서 64만 명을 타겟으로 했을 때 물품 판매 수익이 순수익이 5천 원일 경우 약 32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홍보 전략으로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SNS 마케팅을 진행하며 지역 마음카페를 이용해서 30, 40대 주부 타겟층을 공략하고 그리고 학용품과 그리고 유아용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주부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또한 광주 지역 플리마켓을 통한 마케팅과 유튜브 배너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공유 마켓이 진행이 된다면은 재능 기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재능 기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하여서 자원에 대한 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여러 중고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판매자, 관리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공유 플랫폼 중고마켓 광주 상생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들으면 네. 이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흔히 만나는 당근마켓이나 이거와 차별성이 있다고 이제 제안서에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 유동성이나 거래 파기 불가와 같은 이 마켓과 다른 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근마켓도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돈을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피해 사례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실제 주변에 10km 이내의 거리에서만 가능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동마다 계속 설치를 하고 그 물품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어느 동에서도 구매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거래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것 또한도 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번호들 또한도 다 도용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신 거는 이 마켓의 장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그냥 안 보고도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요즘은 다 보고 직접 거래를 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는 이제 일들이 뭐 과거와 같이 온라인만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은 지금 현재도 많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공익성이나 공공성 그다음에 수익률의 10%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걸로 또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프라인 점포 운영을 위해서 10%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재능 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또한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10%를 통해서 그런 공유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다른 점은 결국에는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은 중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 실제 지역에서만 내에서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추후에 이것이 계속 정착이 되면은 전국구를 통해서 전국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자를 통해서 실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또한 중고 직거래를 직접 한다 했었는데 중고 직거래를 해도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면은 그 강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자를 통해서 중개를 해줄 수 있고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중고 직거래의 장점이 아마 비용이 그 중간 비용이 들지 않아서 상품값이 싸다는 것일 텐데 지금 이것은 직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끼어드는 것이어서 네. 거기에 관리비도 필요하고 관리자도 필요하고 물품을 검수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전자기기나 이런 거의 기능을 검수하려면 일반인 시선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오프라인 매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전공자를 통해서 그 기계를 통해서 점검이 아니라 그 전공자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했을 때 노트북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매자에게 정보를 얻어서 진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부팅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자가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다거나 그리고 키보드가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검수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안전거래를 위해서도 오히려 더 돈을 지불하고 안전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자께서 이 사업 본인이 아이템 충분히 좋다면 이 사업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 또한도 앱 개발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플랫폼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지금 광주 공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광주 공유센터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그냥 무료로 빌려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있고, 이제 중고마켓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공유센터 어플이 있어요. 어플 보면 물건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 쉽게 빌려가거나 기부해서도 가져갈 수 있게끔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는 공유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과 접목을 해서 좀 더 이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 네,
고등학교 학생이네요. 서로 나누는 꿈이라는 제안명으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이승호 씨,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 나누는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이승호입니다. 제가 서로 나누는 꿈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배경은 요즘에 친구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나 꿈을 잘 모르겠어. 아니면 부모님 이거 하래. 아니 이거 돈 많이 번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나는 꿈은 있는데 내가 성적이 부족해서 그걸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과를 정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실시한 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교에 입학했음에도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 중인 학생이 48.6%나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상위권인 70.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에 3명은 아직도 진로 고민을 안고 있고 그리고 그 고민의 주된 이유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주 소재의 여러 대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 학생들을 진로와 학업 분야로 나눕니다. 진로 분야는 원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지만 학업 분야는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학업 분야는 학생이 평소 배우는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이것을 하는 것의 시간은 서로 편한 시간을 설정해서 서로가 시간이 맞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2주에 한 번 시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단체로 참여하는 전문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섭 시장님 같은 분을 모셔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기대 효과는 여기에는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중고생들의 입장에서는 꿈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학업 성장이 향상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학원을 많은 학생들이 다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수업을 받음으로써 조금 뒤처지는 학생은 그냥 진도만 따라서 다니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입장은 자신이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왔는데 일단은 자신이 배우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한 장소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와 시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 이유가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로 교육 시간은 매우 부족하고 학생들은 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2016년에 광주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봉사활동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60%가 넘는 학생들이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로 봉사 시간만을 뽑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남는 봉사활동. 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저도 많은 시간 해오면서 봉사활동은 내가 남에게 해줌으로써 얻는 보람과 그 사람에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그 봉사가 나눔이 가진 가치를 알아서 함께 나누는 광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라 해서 그런지 좀 떨었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라는데 실은 직업 진로 관련해서는 저는 참고하자면 대학생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섭외해서 이 전문가 집단한테 진로 교육을 받는 게 더 맞지 않나. 대학생들은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진로 체험이나 진로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계통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는 게 훨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한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학업 관련해서는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뭐 EBS 강의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뭐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와 차별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대학생들을 쓰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목적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련된 걸 전해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학생 자신에게도 그 직업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EBS 강의 같은 걸 보시면 그 수업 자료나 교과서를 정해진 걸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수업하는 모든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모자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기보다는 그 영상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부족한 건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제안서에 보면 네. 이 플랫폼의 기본 툴이 영상 통화잖아요. 네. 전부 영상으로 통화를 통해서 지금 학업 진로 상담이든 학업 상담이든 또 여기 보면 유명인과의 통화 이것도 네. 있더라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전부 영상 통화를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참여하시는 네. 분들이 전부. 네. 이제 이래서 플랫폼이 구축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근데 상담자든 이런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영상 통화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어떤 시간이라도 그 통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통화와 거기에 따른 데이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이게 광주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광주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광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교육청은 학생의 그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꿈을 찾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이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플랫폼은 아니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못 펼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서비스를 할 때 학생들이 들어오나 관심이 많을까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욕구를 채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운영 자체가 많은 비용이 초반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 입장에서 이승호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학생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정말 잘 활용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애초에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이 꿈이 없는 학생들한테
꿈을 찾아주자 그거 하나인데 솔직히 말씀하신 부분대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이라도 꿈을 찾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 교육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광주형 공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6개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분들도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가 응원한 팀이 어떤 상을 받을지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수상은 총 6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떨리셨을 텐데 발표를 쭉 맞춰주셨고요. 심사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우리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이 함께 됐는데요. 쭉 보니까요. 우리 아들 학교예요 라고 또 발표할 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주제만 봐도 집중하게 된다. 또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는 교육. 발표자가 학생들의 필요를 대표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새겨듣고 지원해 주어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쭉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워요. 당근마켓 좋다고 또 중간에 심사위원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마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플랫폼 통합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광주 시민분들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발표자분들이 냈던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센터에서는요,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공유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을 통해서 시민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회의실, 강당, 공연장 이런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유자전거 탈함께 많이들 사랑받고 있고 알고 계시는데요. 시민의 근거리 통행에 필요한 무인 대여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공용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 공용 차량을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공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6개 팀의 채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네, 떨리실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또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심사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총평은 오늘 심사위원 장이시죠? 김성훈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모두 발표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서류 심사 때 굉장히 열띠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중에 6분만 이렇게 발표를 듣게 됐습니다. 듣는 동안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들을 내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 정말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0대, 20대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광주 공유도시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부족한 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 전문가들하고 좀씩 이렇게 나누면서 채워간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공유경제, 나아가서는 광주가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히 승산있지 않는가 생각이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멋진 심사위원 총평을 해주신 김성훈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학교 아연구소의 김성훈 소장님의 심사위원 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좀 더 멋진 광주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네, 두근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네, 두근두근거리는 순간인데요.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팀들 가운데 어떤 팀이 수상하게 될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을 해주실 광주 공유센터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십니다. 장우철 센터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장려상 3팀을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안전한 거래를 위한 온 오프라인 공유 마켓을 제안해 주신 김기용님 외 세 분입니다. 네, 장려상을 드립니다. 네, 세대 공존 주택으로 주거와 세대 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김현성 씨가 두 번째 장려상의 주인공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려상, 네, 첫 번째 발표자라 떨렸을 것 같습니다. 공유 주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발표해주신 최성은 씨, 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다음 우수상 한 분까지 더 네, 시상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책 공유 공연전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신 추재근 씨, 네, 앞으로 모십니다. 네, 함께 팀원도 함께 나와주세요. 네, 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촬영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희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아연구소의 김성훈 소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우수상 광주 공유교통 통합 플랫폼 통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실시간 소통창으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서로 나누는 꿈 이승호 학생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광주에 또 한 걸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광주형 공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함께한 양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